1875년 황해도 평범한 농가. 겨울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집안을 파고들었다. 초라한 초가집 지붕은 삐걱였고 흙바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이름 이승만. 가난은 그의 운명이었다. 양초 하나를 아껴 쓰기 위해 밤마다 숨을 고르며 책장을 넘겼고 겨울이면 한복바람에 손이 얼어붙어 글씨가 번지곤 했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커다란 다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 배움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학교에 들어선 그는 남달랐다. 남루한 옷차림, 맨발로 걸어 들어가던 소년은 칠판 앞에만 서면 누구보다 당당한 학생이 되었다. 스승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언젠가 큰일을 할 사내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조선은 썩어 있었고 부패한 정권은 청년 이승만을 감옥에 가두었다. 한낱 청년의 목소리를 권력은 두려워했던 것이다. 차디찬 감옥. 철창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다. 그곳에서 처음 영어를 배웠고 성경을 접했으며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낯선 단어와 마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은 그에게 또 다른 학교였다. 쇠사슬에 묶인 청년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없이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짐했다. 내가 배워야 한다. 내가 나서야 한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나 같은 자가 나서야 한다. 그 결심은 결국 그를 태평양 건너로 이끌었다. 거대한 배에 몸을 싣고 그는 미국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 파도는 거칠었고 배는 흔들렸다. 그러나 청년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벅찼다. 내가 배워 돌아가면 이 민족도 다시 설 수 있다. 그는 미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의 대통령들이 거쳐간 길을 조선의 한 청년이 당당히 걸어갔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눅 들지 않았다. 밤새 도서관 불빛 아래 책을 붙잡고 씨름했고 낯선 단어를 외우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뇌리에 항상 맴도는 단어는 단 하나였다. 조국.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날 청년 이승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이 배움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무기다. 그는 국제무대에 나서기 시작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미국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조선을 살려주십시오. 자유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 희망을 주십시오. 그러나 세계는 냉담했다.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혔고 조선의 이름은 누구의 귀에도 크게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푼 두 푼 모금하며 하와이 교민들을 조직하며 그는 펜 하나로 싸우는 외로운 투사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늘 외쳤다.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나는 반드시 이 민족을 자유의 길로 이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겠다. 조국은 여전히 일제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자유를 배웠지만 그 자유를 조국은 가지지 못했다. 그는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끊임없이 외쳤다. 밤마다 한 장 한 장 편지를 써내려갔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켜주십시오. 자유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의 외침을 외면했다. 윌슨 대통령에게 민족 자결을 호소했지만 조선은 회의장에서 단 한 줄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실망은 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교민들을 모아 세웠다. 하와이의 농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언젠가 조국은 다시 선다. 수십 년간 그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었다. 총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다. 그의 무기는 펜과 입술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사람들은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김일성은 공산 정권을 세웠다. 좌우의 충돌은 날로 격렬해졌다. 피비린내가 가득한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물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그때 이승만은 단호히 말했다. 공산주의는 이 민족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태극기가 다시 하늘 높이 올랐다. 국민들은 목이 메어 외쳤다. 대한민국 만세!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서 있었다.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순간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정적을 찢고 포성이 울려 퍼졌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하늘은 불길에 뒤덮였고 땅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길 좀 터주세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강을 건넜고 눈물은 강물이 되었다. 군인들은 총을 들고 맞섰지만 순식간에 서울은 함락되었다. 대한민국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이승만은 외쳤다.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멸공, 공산당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다. 여기서 밀리면 조국은 끝난다. 총성이 밤낮 없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기적이 찾아왔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하늘에서 바다에서 불길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전세는 뒤집혔다.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났다. 전쟁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졌고 도시와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승만의 결단, 그의 멸공 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끝내 공산화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잿더미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가슴에는 단단한 신념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자유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한미동맹을 세웠다. 미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다. 그 누구도 이 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학교마다 반공 교육이 울려 퍼졌다. 공산주의는 거짓이다.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린아이들조차 그 구호를 외치며 자라났다. 경제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살아났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승만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커져갔고 마침내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 거리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쓸쓸히 하와이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했지만 그 가슴은 여전히 조국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생은 논란으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독재자라 부르고 누군가는 영웅이라 부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역사가 증명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에 삼켜졌을 것이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유를 위해 싸웠고 멸공을 위해 일생을 걸었다. 그가 세운 자유대한민국은 오늘도 태극기 아래 서 있다. 멸공, 그것이 곧 자유다. 멸공,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린 힘이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